좋은 아침입니다. 아침의 하나를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.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시죠. 매일경제입니다. 단 2달 새 건설사 100개가 망했다라는 게 매일경제 일면입니다. 단 2달, 지난 1월과 2월 올해 들어서 딱 2달 동안 건설사 몇 개가 망했나 봤더니 100개가 망했더라라는 거. 이걸 좀 볼까요? 폐업 신고 현황, 똑같이 1월과 2월만 봤을 때 얘기입니다. 2023년엔 이 70건, 2024년 79건, 2025년 103건이다라는 거예요. 네, 훌쩍 늘었다라는 건데 왜 그럼 이렇게 많이 폐업을 했느냐를 좀 봐야겠죠. 보겠습니다. 부동산 경기 지금 침체가 돼 있고요. 그리고 공사비도 급등을 했다. 그래서 폐업이 30%나 늘었다라는 겁니다. 근데 관건은 건설사 폐업도 폐업입니다만 건설사를 얘기할 때 제가 항상 하방 효과를 얘기를 하죠. 건설사 하나 폐업되면 그 밑에 하도급 업체들은 최소 5, 6배는 같이 줄도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하도급사까지 포함하면 600곳이 넘는 곳이 지금 다 문을 닫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. 네. 2달 만에 건설사 100개가 망하는 이 상황, 이게 우리 경제에 어떤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인지를 좀 냉철하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 다음 기사 볼까요? 국민일보입니다. 헌재 마은혁 미임명 국회 권한 침해 결정은 최대 행손해. 네,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니까 국회가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마은혁 재판관 후보 미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. 좀 어렵죠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 임명하세요라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겁니다. 다만 임명하세요. 근데 최대행이 즉시 임명하도록 해주세요라고 얘기한 국회 쪽 이호 청구에 대해선 각하했습니다. 요거는 우리가 판단을 해볼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. 요거는 판단해볼 요건이 안 됩니다라는 게 각하죠. 다시 말해서 임명하세요. 근데 날짜는 거기까지는 우리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. 그래서 나온 얘기가 결정은 최대행 손에 달렸다. 임명을 하라고 하긴 했는데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. 임명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이유, 일면에 나오는 이유. 임명을 하게 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심판 9명 체제로 갈 수 있고요. 아니면 8명 체제로도 갈 수가 있다.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거겠죠. 요 얘기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도 좀 같이 해보겠습니다. 다음 기사 볼까요? 동아일보입니다. 친인척 채용은 전통, 특혜 묵인한 선관입니다. 네, 선관위 특혜 채용 논란 상당히 좀 오래됐죠. 이 논란이 되고 난 다음에 이 감사원에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. 그리고 그 전수조사한 결과 보니까 여기 볼까요? 11년 동안 무려 거의 한 900건 가까운 정도의 규정 위반을 우리가 포착을 했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 여기서 제목에 나와 있죠. 친인척 채용은 전통입니다라는 얘기가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라는 건데 감사원이 선관위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 과정에서 여길 좀 볼까요? 선관위 인사 담당 직원들, 선관위는 가족회사다. 선거만 잘 치르면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도 드러났다. 감사 과정에서 특혜 채용 관련자가 과거 선관위가 경력직 채용을 할 때 믿을 만한 사람을 뽑으려고 친인척을 채용한 전통이 있었다라고 답변을 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. 네. 근데 이런 감사원의 선관위 조사, 이 조사를 안 했으면 몰랐을 내용들인 거죠. 근데 감사원의 이런 선관위 조사가 또 잘못됐다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어제 나왔습니다. 다음 기사 볼까요? 세계일보입니다. 네. 헌재 감사원 선관위 직무감찰은 위헌. 이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찰하는 거는 이거는 헌법을 위반한 거다라는 얘기인 거예요. 왜냐, 직무감찰하는 건 이거 선관위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한다. 선관위는 독립기관인 건데 요거를 좀 침해한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선관위 고용세습 요거 감사원 감찰하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인 거죠. 근데 물론 헌재에선 부연 설명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, 선관위의 부패를 두고 우리가 지금 성역으로 지정을 한 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. 하지만 자체 조사를 해라라고 얘기했는데 선관위에서 미진하게 해서 그래서 나선 게 감사원이죠. 네, 자체적으로 했는데 안에서 칼을 빼든 이번 사례를 봤을 때 선관위의 자정작용을 기대할 수 있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올 법해 보입니다. 다음 기사 볼까요? 서울신문입니다. 상법 개정안 상정 보류, 우 의장 더
협의입니다. 네. 어제 국회 본회의 상법 개정안 올라갈 예정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어떤 상법 개정안이냐?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가 아니라 주주까지도 주주까지로 좀 확대한 그런 상법 개정안이었는데 이거 배임 고발이 상당히 많은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. 근데 관련해서 우원식 의장이 더 여야 간 협의하세요라고 일단 보류했다라는 겁니다. 우원식 의장은 민주당 소속이었었죠. 국회의장이 되면 무소속으로 나와야 되는 거긴 하지만 그런데 민주당 성향의 우 의장이 더 협의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. 네, 일단 더 논의를 하라고 했는데 정말 더 논의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다소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만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죠. 네. 더불어서 여기 보겠습니다. 야당이 주도한 명태균 특검법 국회 통과. 어제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도 국회를 통과했다라는 소식도 같이 좀 전해드립니다. 다음 기사 볼까요? 조선일보입니다. 쌍꺼풀 11만 원, 보톡스 3천 원, 성형, 피부과 최저가 경쟁이다. 네. 쌍꺼풀 11만 원, 보톡스 3천 원. 이거 사실 시술 받아보지 않은 분들은 이 가격이 어떻다는 건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파 한 단 100원 같은 느낌입니다. 네, 보통 쌍꺼풀 이 수술을 한다 그러면 병원마다 차이는 있긴 합니다만 100만 원, 이 5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 왔다 갔다 좀 하죠. 보톡스도 얼마나 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10만 원 훌쩍 넘어갑니다. 근데 이게 3천 원이다라는 거예요. 왜? 최저가 경쟁 이유를 좀 보겠습니다. 여기 볼까요? 의정 갈등 이후에 개원이 늘면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졌다라는 거죠. 네, 의정 갈등 이후에 개원이 늘면서 치열해졌다는데 의정 갈등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면 의대 정원으로 시작을 했죠. 무려 1년이 넘었습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그 여파로 이젠 이런 상황이 빚어졌다라는 건데 물론 소비자 입장에선 치열한 경쟁으로 싸게 좋은 상품 살 수 있으면 좋은 거죠. 다만 출혈 경쟁도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요. 더불어서 싼 게 빚이 떡이다라는 얘기가 자칫 나올까 봐 우려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. 더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? 다들 성형외과 피부과로 개원을 하면 필수 의료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.